도시개발의 핵심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통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저도 아침에 지금 출근을 하는 길에 여러분께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인데요. 지금 아침 시간이 8시 반입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침에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고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 사람도 이제 귀농 귀촌 많이 하고, 또 스마트팜 창고로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는다는 걸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반 창고와 스마트팜 관련 농업인 창고의 서로의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팩트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가장 큰 일반 창고와 농업인 창고의 차이라고 하면은, 농업인 창고는 당연히 농업인 자격이 돼야 됩니다. 농업인 자격이 돼야 되는데, 농업인 자격이 우리 인터넷 사이트 검색 한번 해보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평을 못 씁니다. 평을 못 쓰고 이제 제곱미터로 쓰는데, 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면 나누기 3.3을 하면 여러분들이 몇 평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농업인 자격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게 일반 창고와 농업인 창고의 가장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창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 창고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번 도시계 심의랍니다. 도시계 심의라는 거는 용역사에서 허가 접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교수라든가 각종 기술사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창고를 허가를 내줘도 괜찮은지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도시계 심의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또 유튜브에 촬영한 적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창고에서 도시계 심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이제 교통처리계획 그리고 우수처리계획을 집중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창고를 하다 보면 농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이 앞부분에 이제 창고 시설 하다 보면 그 잔여부지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는 진출 부분이 굉장히 좁을 수가 있어요. 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유 공간을 좀 많이 확보해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수월하게 하라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창고로 하면 가장 저희가 또 이제 서로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물류 창고나 이런 큰 트럭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출입 폭 저명을 굉장히 넓게 받고 싶어 하세요. 진출입 도로 저명은 허가 면적의 2% 혹은 1.5%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m 이상 이렇게 받는 거는 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폭 자체는 한 5m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일반 창고라 해도 기본 건축법에 의한 기본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기본 4m 이상은 형성이 되어 줘야 됩니다. 농지의 면적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아시길 바라고, 또 하나 이제 일반 창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건폐율 해서 많이 이제 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땅은 되게 넓은데 또 그 건축 공사비를 감안하다 보니까 좀 작게 짓고 싶고, 또 이제 위치는 되게 좋은데 땅이 좁고 또 활용 가치를 많이 하고 싶어서 건물은 좀 크게 짓고 싶고, 이런 큰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건폐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용도 지역에 한 70% 선에서 이제 우리가 맞춘다는 거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관리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70%면 한 28%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건폐율을 맞춰야 된다는 이런 어떤 나름의 규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건축 공사비를 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창고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농업인 창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스마트팜 관련 시설할 때 농업인 창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제 경기도 수도권에는 물류시설 관련 창고는 일반 창고에 속하고, 지방에서 농업을 관련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거는 큰 틀에서 농업인 창고로 들어갑니다. 농업인 창고 같은 경우는
농업인 자격 조건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 도서를 작성할 때도 신청서, 농업인 서류, 사업계획서, 그 다음 내역서, 수량, 도면 이렇게 첨부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자격사항이 꼭 되어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농업인 창고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 주택도 똑같이 농업인 주택과 똑같이 농업인 자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인 주택 같은 경우는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나누기 3.3을 하면 200평 정도 되겠죠. 그 미만으로 우리 농업인 주택을 시설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 보전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데 이 내용이 좀 생소하면은 인터넷 사이트 농지 보전 부담금이나 아니면 제 유튜브를 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서브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농지를 사가지고 농업인 시설하면서 농업인 창고를 하다 보면 지적 자체가 농지가 이렇게 보기에는 반듯하지만 본인 땅이 반듯하지가 않습니다. 반듯하지 않다 보니까 좀 들어간 부분도 있고 나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긴 농업인 창고를 이렇게 시설하다 보면은 동과 동 사이에 좀 간격도 이격을 하다 보면 원하는 사이즈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그 들어온 부분, 나온 부분 이런 게 국유지라면 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허가를 받아서 그 저명을 받아서 창고를 좀 반듯하게 정형화 시설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상 한번 보시고 국유지 같으면 편입을 해서 저명을 받으면 됐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공무원과 사정을 얘기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농업인 창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농업인 창고라 이렇게 하다 보면 지대가 농로보다 좀 낮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좀 저렴하니까, 싸니까 저렴한 농지를 하다 보니까 성토를 좀 하게 됩니다. 성토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보강토로 많이 시설하는데, 농업인 창고도 마찬가지로 보강토 시설할 때는 그리드 부분에 창고가 이렇게 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예전에 보강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강토 관련 한번 보시고 다시 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용역사와 또 사업주 간에 조율을 잘 해가지고 무조건 크게만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가 좀 낮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성토를 다른 데서 흙을 반입을 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 성토를 할 때 또 그냥 어디서 가져올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사업계획서에 흙을 뭐 1m 아니면 1.5m 성토를 해서 보강토로 아니면 돌쌓기로 시공을 해서 창고를 짓겠다 이런 게 아니라, 흙을 어디서 가져와야 된다는 성토 반입 계획서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로 어디서 흙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때로는 성토 반입 계획서 플러스 또 그 가져오는 지역에 그 허가가 어떤 걸로 허가 났는지까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지에 농업인 창고를 이렇게 계획을 하시면 무조건 땅만 매매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이 좀 낮을 때는 이런 흙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일반 창고와 농업인 창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